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이하로 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동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인터뷰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석유가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강의하고 있는 신현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CCS 기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자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의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 방출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까? 안 쓰면 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거를 땅 속에 있는 저장층이라는 암석에 저장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게 CCS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CCS 기술이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무탄소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전기화를 많이 높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한 20% 정도의 에너지가 전기의 형태로 쓰이는데, 얘를 이제 목표는 아마 2050년에 45%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력을 만들 건가? 그러면 그 전력을 뭐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소를 연소해서 수소 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근데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그 중에 또 한 15% 정도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는 데서 포집을 해서 그 CCS 기술을 통해서 땅 속에 격리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CCS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천시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인천에는 이제 몇 개 화력발전소, 특히 영화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원 중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탄소 포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수소를 혼합해서 혼수하는 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가는데, 이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만 이런 전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천천히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시발점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니면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처럼 국토 면적이 제한된 도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타석 연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빅데이터나 뭐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그런 산업체 인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서해안에 바다가 있으니까 항구도 있고, 그래서 뭐 석탄을 들여오는 사람도 있고, 또 LNG를 들여오는 이제 송도에 LNG 인수기지도 있기 때문에 이 해상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 섬이나 아니면 인근의 그런 항구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뭐 풍력을 활성화하면 수도권에 이제 많은 전력이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분야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소 분야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바이오 에탄올과 하이브리드 사용이 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앞으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전기차는 탄소 중립에 별 효과가 되지 못하는지 혹은 나은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 잘 보면 이 전기는 어디서 나왔나를 보면 지금 한국의 통계적으로는 60%의 전기는 화석연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쓰면은 60%는 화석연료 CO2를 방출하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고, 그럼 만약에 전기차가 의미 있게 되려면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이제 전기차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햇볕이 있어야 태양광이 나오고 바람이 불어야 풍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갭을 메꿀 수 있거나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얼마 전에 청라에서 그 전기차 사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충전을 하려면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지려면 이 거주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면은 거기에 충전소를 많이 질 수 있지만, 근데 기존에 있는 데서는 주차 장소도 없는데 여기에 충전하는 것까지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전기차 시대가 점점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뭐 에너지원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경제성이랑 그 다음에 뭐 안전,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적당한 에너지 믹스가 이루어져야 아마 될 것 같고, 전기차도 뭐 이제 이런 홍보나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전기차 뭐 충전이라 그런 것들이 꼭 뭐 위험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안전을 잘 지키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그런 인프라를 뭐 인천시가 잘 갖출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뭐 더 빨리 전기차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에너지 공학 분야의 그 교수님으로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청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분야가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화석연료예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전환이 어려운 거는, 이런 산업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나머지 인프라가 또 따로 가야 돼요. 자, 만약에 석유를 쓰다가 석유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활용을 하는데 가스도 똑같은 시스템을 가져요. 그럼 수소 시대로 가면 수소도 생산을 하는 데가 있고 운반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저장, 활용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를 당장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들도 당분간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쁘신 와중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